준비됐나? 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뭐 맨날 똑같이 준비하는 제 커피 똑같이 준비하는데 뭐 항상 빠진 거 없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이제 일상이 좀 돌아오고 있어서 좀 제법 바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좀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래서 허당 같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카드 어제 제가 막대 쓰리 카드에서 이걸 쓰리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 분명히 4할 차례라서 4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이상하게 뭐가 틀어진 느낌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공부한 카드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공부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림만 이제 설명하자 해갖고 했는데 이게 첫날부터 다 밀렸더라고요. 그럼 벌써 세 편이 이 막대 부분이 잘못 나간 거예요. 어쩌지? 근데 그래서 정정.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막대 어제까지의 막대 1, 2, 3를 다시 보여드리려고요. 체크하시라고. 이게 빠졌어요. 에이스가 이거였더라고. 어쩐지 이걸 에이스라고 하기에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거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카드들은 다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는 1과 3의 사이에서 이 특성과 이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돼서 빼고 얘 특성 있고 얘 특성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제가 요즘 계속 아프다 그러잖아요. 오늘 병원 가서 혼났어요. 왜 병을 키워왔냐고. 키운 건 아닌데 키워졌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고 좀 무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핑계를 대면서 수정해 봅니다. 이게 막대 에이스예요. 너무 꼭 강대 같죠? 아마 이것은 이거 단어 먼저 찾아볼게요. 제가 그래요. 단어를 자, 여기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핸드폰 하나 더 있어요. 번역기 바로바로 돌려드리려고. 왜냐면 제 머리가 이제 못하는 거를 보조, 제 비서입니다. Z 플랩. 접히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낙관론. 그래서 모욕, 힘, 창조, 시작, 잠재력, 지연, 동기부족, 무게감. 동기부족에는 일단 열정부터 끌어올리는 것도, 그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기부여라는 거 연관이 있겠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뛰어넘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번역기를 돌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소개가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열정과 용기를 얻어서 독립했나봐요. 이 아저씨는 아직 그걸 못 얻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이죠? 이분도 아마 이게 이제 이분의 과거 모습인가봐요. 그래서 일단은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 열정을 더하면 이렇게 두 손으로 마구마구 먹어요. 이게 막대 3예요. 그래서 성장. 예, 한참 성장할 때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성장할 때는, 이거 이제 막대 2 할 때 설명했었는데, 성장할 때는 많이 먹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안정이에요. 이게 맞는데, 제가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거 이제 스테빌리티. 어쩐지 스테이. 안정성, 축하, 조화, 결혼, 가정, 지역상의 사회, 분별, 커뮤니케이션, 전환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막대 4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저 본의 아니게 어제 소개했던 얘를 한 번 더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막대 4는 축복. 제가 그냥 정했어요. 그냥 축복의 시간. 사는 안정과 기반과 통제와 질서라는 기본 이제 숫자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것이 막대와 만나서 만들어진 이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잠시의 기쁨이에요. 자, 안정과 기반과 통제 질서하고는 안 맞는 축복과 기쁨 축제. 뭐 결혼은 그래도 안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벤트. 어쨌거나 이 안정이란 글자 안 맞는 것들이 왜 나왔냐? 이 잠시라는 한정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정을 이루고, 자, 결혼, 사회를, 이 어조를 좀 없애야 되는데, 제가 오늘 무슨 일로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었는데, 이 쪼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여유가 없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끄럽게 가지 못하고, 어떤 쓸데없는 말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쪼로 들어가는데 없애보도록 할게요. 별로 듣기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자신이 들어도.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막대잖아요. 막대라는 것은 역동성이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추진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힘인데 거기에서 놀 틈이 없잖아요. 뭐 놀아도 열정적으로 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열정을 갖고 놀지만 막대는 그래도 어떤 이제 일을 해가는 커리어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 이걸 이제 막대를 한참 일할 시기로 보기도 해요. 새싹이 돋아나서 그때부터는 농사일이 시작되면은 엄청나게 할 일들 많죠. 예,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막대다 그러면 뭐 한여름이라든가 봄이나 이렇게 농번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번기라든가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거 있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게 이제 여기 잘 나타난 거죠. 씻고 나가서 놀아. 씻고 나갔다 왔으면 씻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좀 먼저 해놔야 돼요. 좋건 싫건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학교 중간에 처음에 시작한 봄방학 하죠. 겨울 막 늘어져 있다가 겨울방학 끝나서 봄에 새학기를 맞고 입학식 하고 하면은 또 봄 잠깐의 휴식기를 주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와중에 어떤 것들을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 그거를 이제 이 4번 막대 카드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사실 물론 그게 다가 또 더 말하려면 많지만 메이저에 비해서는 그 같은 비율로 따졌을 때 마이너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잠시의 기쁨, 축제, 결혼, 취임식, 이벤트, 하루나 하루나 반나절 띄어졌어요. 모자라서. 그래서 하루나 반나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티나 뭐 이벤트나 이런 거를 축제, 결혼식은 뭐 요즘에 몇 분 하나요? 밥 먹는 시간이 결국에 겨우 4시간, 길어야 8시간 뭐 요 정도겠죠? 그 정도에 일어나는 그때의 순간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축하할 일이라든가 또 뭐 벚꽃축제처럼 그때 한철에 그때 나니까 그때는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주말에 뭐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나들이를 못하지만 그 와중에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틈새를 뜻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란 키워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준비해서 또 대학교에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저쪽에 저기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짬내서 남녀들이요 엄청나게 짝짓기를 해요. 너무 늦기 전에. 그래서 참 그게 슬픈 게 전 슬프더라고요. 너무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자신들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너무 열정에 속아서 좀 자신들의 즐거움을, 하지만 진짜 현명한 이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요 짬짬이 자신들의 로맨스, 기쁨, 사랑을 또 그참에 하더라. 부지런히. 그런 것들이 이런 건데, 그 타이밍이 맞는 사람들과 그 타이밍과 그런 삶의 계획 패턴이 맞는 사람들이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하셨던 분 중에 두 분이 기억나요. 연달아 오셨어요.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이게 인연법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연달아 오셨는데요. 한 분은 연애를 적절히 하시는 분, 헤어지더라도 과감하게 연애를 적절히 하시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 꿈을 꾸시는 분, 한 분은 그냥 연애 됐고, 물론 진짜 된 건 아니지만 연애에 관해서는 조금 소심하고 계산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분이라 그쪽으로는 안 한 건 아니지만서도 조금 더 경직된, 그래서 일만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감정 교류를 전혀 못하는 분. 이제 한 분은 감정 교류를 못한다기보다는 너무 넘쳐요. 그래서 그런 반대된 두 분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나이대는 좀 차이가 났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연애 상담을,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연애 상담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이거를 다 얘기해도 되나? 이따가 그냥 하여튼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그게 색칠 공부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제 뇌는 되게 불규칙해서. 자, 그래서 결혼식 풍경 같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좋을 때다.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신혼을 즐기면 다행이고요. 대체적으로 4번이잖아요. 안정성을 추구하고 책임감이 더 강한 사람들은요, 유독 더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와 결혼했을 때의 태도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해심이라든가 소통 이런 게 틀려요. 왜냐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이라 좀 유두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고 고지고대로, 그러면은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틀에 박힌. 그래서 연애할 때는 철저히 연애 모드, 결혼하면 결혼 모드. 그럼 그게 나일까요? 나일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든가 좀 그런 분들, 저처럼 그냥 감성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지? 뭐지? 이렇게. 근데 저의 경우도 약간 카멜레온 같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조금 의무감 때문에, 저는 책임감보다 의무감 때문에 유니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니폼도 4번하고 좀 대입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유니폼이라는 건 사실 페르소나인데요. 4번은 페르소나를 쓴다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이 그냥 자체가 그렇게 딱딱해요. 예,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예요. 절대 그런 어떤 가면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예,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여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이제 7번이나 가야지 페르소나가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4번은 그냥 책임감, 속인다거나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철저하게 연애에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 배운 연애, 어쨌거나 그거에 맞춰서 딱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그 모습이라고 믿고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응 나야 그러면서 전혀 다른 색깔의 네모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의 차이가 조금 많이 격차가 좀 클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서핑이 아니고 저기는 헷갈려요. 트랜스서핑이랑 오쇼잼 볼게요. 불의 원소 오늘 4 할 차례죠. 2 지팡이 어머 어디 피는 거예요? 어쩐지 왜 못 찾고 있죠? 이렇게 불, 사, 참여. 자, 강물로 뛰어들어라. 그것만이 삶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강물로 뛰어들어라. 결국 관객이 되지 말라. 관객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야, 막대사답습니다. 네. 근데 보통 자기 자신의 일을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은 오직 참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관객이 되지 말라. 요즘은 세상 전체가 그저 하나의 관객, 구경꾼 무리가 되었다. 누군가가 춤을 추고 당신은 이것을 지켜본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춤을 지켜볼 수만 있는가? 춤은 느껴져야만 하고 추어져야만 한다. 누군가가 노래하고 있고 당신은 보면서 듣고 있다. 노래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려면 당신이 노래해야만 한다. 당신은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계속 보고만 있다. 이러한 커다란 불행들은 곳곳에 만연해 있다. 그쵸. 느끼는 거. 그래서 불의 원소인데 불은요 활활 타고 퍼지는 속성이잖아요. 이것이 4번과 만나서 막혀버립니다. 그거 어디서 안에서 불나겠죠? 그래서 구속감을 느끼게 한다. 통제, 구속 이런 걸 느끼게 하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도 4번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뻘겋게 됐으면서도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 동조하는 면도 있는 거죠. 뭐 소용없다라는 거를 빨리 인정한 것도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한마디라기보다 제가 갑자기 저희 할머니하고의 관계가 생각이 나서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요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바지가랑이를 정말 많이 잡고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집요하게 붙잡고 100원만 그거 시킨 거 저희 언니예요. 예, 언니가 제가 끈질긴 거 아니까 저 살살 꽂아. 과자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의 성질이 어렸을 땐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통제, 그리고 여기 이거 막대 4 스팀펑크 덱의 막대 4 카드예요. 서로 협력해서 여기 여자 2명이서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이게 막 과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이라기 모르죠. 이분들이 들러리 수도 이벤트 매니저, 이벤트 관계자라든가 그쵸? 그들의 친구라든가 자기 일처럼 기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어디서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노는 거. 그러니까 이건 또 남을 위한 봉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럼 축하해주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게 좀 다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던 못하던 어디서건 자기가 필요한 일이라든가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참 잘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그냥 이 카드 보면서. 전 불성실해서 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예,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건 좋아요. 제가 게으르고 좀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몸 쓰는 이름은 저거는 좀 아는데, 대신에 시켜주면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요. 예, 나서서는 못해요. 예, 그게 틀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틀이 강해요. 제가 책임감보다 의무감이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은 일단 못하더라도 그래 해야지, 이게 조금 더 강하지만, 의무감은 해야 돼 하면 하지만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러면은 굳이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의무감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막대한즈, 자, 또 찾아 나왔다가. 지금 청소하는 중, 잠깐 휴식 멋들어지게 하네. 자, 4번, 4번, 네, 특성 나옵니다. 4번들은요, 제대로인 걸 좋아해요. 그 잠시라도, 대충,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어울리지 않게 와인을 들고 있어요.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은 최고를 하나라도, 이건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와인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저거 같은데, 맨하탄 칵테일, 그쵸? 맨하탄이나 왜냐면 미국 카드잖아요. 예, 되게 제가 알기로는 폭넓게 인기 있는 칵테일로 알고 있어요. 보드카 크랜베리 주스랑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크랜베리 주스, 그리고 그 시럽 있는데, 빨간 시럽, 석류 시럽,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뭐 쉐이킹을 하든지 이렇게 젓든지. 근데 보통은 이건 스터라고 해서 젓는 기법을 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 갑자기 칵테일 레시피가 좋네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축제잖아요. 어울리죠. 너희들만 즐기니 나도 내 나름대로 즐긴다,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저 혼자? 여튼 이렇게 갑시다. 잠깐만,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책을 안 읽었어요. 제가 색칠하고 나서 책 읽는다고 했었는데, 이거 준비하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하고 마무리 할게요. 사실 오늘 너무 바빴고, 제가 바빴었고 유독 늦게 끝났어요. 10시 반인가 상담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막 혼자 고민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며칠 했다고, 한 달 다 됐죠. 한 달 정도 했다고, 이런 건 있어요. 좀 아주 조금 즐기는 마음. 처음에는 의무감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저는 징크스가 실수를 해야지 더 잘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래서 그런가 봐. 왜냐면 저는 그 마음이 사실 되게 많이 진지한 편이라, 쓸데없이. 그래서 막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루즈하게, 좀 편안하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횡설수설하게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4번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래도 쉴 때, 그래. 칼렌이 뭐 저렇게 막
캔서 수술하는데 또 은근히 또 중독성이 있네 이렇게 해서 좋아해 주실 줄도 아나요? 김치 국물인가? 오늘 아침에 또 막 넘어간다. 제가 아침에 발견한 책이에요. 사놓고 못 읽었어요. 저희 스승님 추천. 그래서 저희 스승님 추천한 거는 안 읽어봐도 일단 기본 워낙에 읽고 선별해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아도 스승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은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써먹네요. 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서 생각을 지혜하여 소망을 실현하라. 좋아요. 유쾌한 창조자.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좋네요. 페이지야 145페이지예요. 지교별에 오기 전에 당신이 알고 있던 사실들. 자, 내가 가고 싶은 샌디에이고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음의 질문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미국 중부 도시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해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심지어 걸어서라도 샌디에이고 쪽으로 계속 일관되게 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샌디에이고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샌디에이고에 가는 도중 방향 감각을 잃고 뒤돌아 피닉스 쪽으로 향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샌디에이고를 향해 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혼란에 빠져 피닉스 쪽으로 되돌아가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려고 했던 샌디에이고에는 결코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도로 표지판과 다른 여행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당신이 애리조나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헤매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두 도시 사이에 600km에 이르는 여행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면 결코 헛된 여행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런 여행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길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당신이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삶의 자리로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삶의 자리로 향해 가는 여행도 피닉스에서 샌디에이고를 가는 여행만큼이나 쉽습니다. 여행 도중에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오늘 이 비슷한 상담 했었어요. 작년부터 엄청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여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왔었는데 작년에 오셨었던 커플이에요. 근데 근래 한 몇 번 더 오셨죠. 근데 오늘은 막대를 먼저 문제는 여자 두 분이 정말 결혼을 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잘 느껴지는 게 작년에 저한테 처음 왔을 때요. 정말 둘이 거의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에 비해서 정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뭔지 모르게 너무 확신을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 이상의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상당한 확신이라든가 미래를 함께하고픈 미래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커플이 같이 전 보러 왔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음을 서로 전달하지 못해서 저를 통해서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하도 싸우니까 너무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오셔갖고 막 상담을 받고 막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처럼 샌디에고를 가듯이 찾고 싶어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은 여자분을 만나면서 욕심이 나고 그 여자분은 쟁취죠. 함께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고뇌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더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만, 워낙 열정이 있는 친구, 욕심, 열정, 그리고 포부, 욕망, 이런 게 열망이 있는 친구라 워낙 열심히 사는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뭐랄까 여자친구를 만나보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으로서는 만나서 너무 좋은데 너무 남자친구가 자기를 만남으로 해서 막 욕심도 부리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좀 멀어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남자친구한테는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되게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CC로 만나고 있는데 워낙 회사가 돌아가는 게 그닥 뭐 훌륭하진 않는 것도 있고, 회사 하필이면 그때 회사 직원들끼리 약간 그런 모함이라고 그러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막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남자분이 타겟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분을 만나면서 사내를 하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성격이 변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결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자친구는 자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곤란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래도 또 정이 들었고 너무 좋고 하니까 아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남자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은 아껴서 얘기를 해줬지만, 그걸 이제 남자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싫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 때문에 그래서 엄청 싸우다가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하셨는지 검색해서 오셨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관계는 너무 좋아졌어요. 물론 고민은 있죠. 고민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고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잡고, 남자분은 이제 자기가 남자로서, 여자분은 또 연상이에요. 그리고 딱 복이 많아요. 여자분이 아주 깔끔하고 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놓치기는 싫고 남자로서 대접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막, 그래서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자꾸 자기는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고 알콩달콩 하고 싶은데 얘는 자꾸, 왜냐면 그 남자분의 그런 순수한 사랑, 그분하고 나눴던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 여자분이 좋아한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거를 연애 감정을 더 만끽하면서 즐겁게 가고 싶은데, 자기를 만나면서 근심이 많아진 남자친구 때문에 이 여자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나 때문에 이런가 싶어서 막, 하여튼 그런 복잡한, 되게, 이거 이제 A4지 한 100장짜리예요. 이야기가.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제 남자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비전도 없고, 그리고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특히 결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여건을 갖추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결국 이제 작년에 원래 그만두고 어쩌고저쩌고 그것 때문에 막 둘이 엄청 불안정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참으라고, 일단 참아보셔라. 왜냐면 그게 온 때에서도 그게 맞긴 하셨어요. 그래서 워워 시켜서 보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는 진짜 그만두는 걸 목적으로 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나쁘진 않은 게,
진짜 제가 참으라고 한 의미는 그분이 그렇게 안 좋은 오명이라든가 오해 안에서 막 억울하게 나오면 그 원망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결국엔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 했을 때요, 은근히 왜 도파민, 우리 사랑의 그 호르몬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결국 까먹거든요. 그러면은 변하진 않아요. 마음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은 변할 수 있고요. 그 변한 감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해 보였고, 여자분도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그거를 캐치를 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커플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만두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이에 그 참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든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듬고 이제 많이 그 수양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일어나면 너무 그것을 나쁘다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잠깐 이 카드처럼 잠깐 쉬어가세요. 회사가 뭐 즐거운 회사가 있나요? 나가는 것 자체가 근육인데,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저는 정말 회사 다닐 때가 제일 불행했다니까요. 알아요. 그냥 차라리 인정받지 않고 저는 인정을 차라리 안 받고 자유로움을 택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다 사람마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여자분하고의 자신의 어떤 역량을, 그리고 또 남자가 자기가 이제 어린 건 알잖아요.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안쓰럽기도 했어요. 너무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그거를 옆에 있는 여자분도 그걸 참아줄 수는 있어요. 참아주고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보기는 하지만, 여기 이 여자분 같아. 고개 약간 돌리고 약간 숙이고 있잖아요. 카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이 남자분이 의욕이나 이런 의기로운 모습이 싫은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자분이 오늘 이제 오신 여자분은 그걸 걱정하고, 자기가 이분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 미래는 어떻게 이제 펼쳐나갈지, 이거 이제 여자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예, 아주. 그래서 남자분은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싶은 욕심에 무리를 하려고 그러고, 여자분은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갖고 또 너무 강하게 푸시한다거나 말하지는 못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라든가 상황들 주변에서 이럴 때는 남자분한테 아무리 좋은 조언을 줘도 사실은 뭐 훌륭하지 않아요. 그럴 때 조언 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오셔서 다 털어놓으시고, 정말 저는 그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 남자분의 뭔가 그 요상한 고집 있어요. 예, 그 여자분은 오죽하겠어요. 분명히 그 남자분이 참 주변에서 그때 외톨이가 되고 자꾸 그런 거는, 전 그런 비슷한 걸 겪어봐서 그거 되게 옆에서 힘들어요.
연륜이 있으시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건데, 제가 이 어휘력이 떨어져갖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거나 그냥 볼 수만은 없는 거고요. 내 사람이 타인들한테 좀 억울하게 그 본심을 왜곡당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여자분 마음도 100분 이해가 되고 남자분 마음은 또 100분 이해가 되지만 제가 남자가 아니니까 뭐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여자분이라도 제가 그 여자분 완벽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그런 마인드맵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랑 인연이 돼서 저에게도 되게 또 다른 시선의 확장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좀 종종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남자분이 저와 교류해서 제 상담에서 신뢰를 하셨는지 많이 안정이 되셨어요. 왜냐면 그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멘토를 삼을 수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진짜 한 군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 손님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저희 이제 되게 오랜 단골이신데 정말 제게는 고마운 분이시대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도 눈물 날 뻔했어요. 맨날 울어. 근데 그분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터놓잖아요. 그분이 이제 약간 기업의 어느 정도 본부장급은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만은 애기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기가 돼서 본인 말로도 주책스럽게라든가 좀 유치하게 맨날 찡찡대고 꿍얼꿍얼대고 되지도 않는 막 질문을 던지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정말 고마운 말이에요. 제가 진짜 물론 제가 뭐 잘나서라든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타인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리더는 뭐 좀 외롭다고, 제가 또 상담사고 그러는 사람이다 보니 참 그런 게 있죠. 의논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아요, 진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게 이제 한 번씩 되게 크게 올 때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체크해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손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 오랜 단골 손님이죠. 저는 언제나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확 풀려서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한테 푸세요? 딱 그러시는데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 그런 손님들한테 받겠죠. 어디서 받겠어요. 그 일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데, 와, 그거 정말, 그래서 내가 이분의 남편분은 이분의 이런 매력으로 사랑을 하시겠구나. 내가 남자가 아닌데 부럽다. 그 인간성을 가진, 그런 인성을 가진 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게 참 부럽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영부영 자꾸 색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 봐. 저는 그때그때 얘기 안 하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었는지 다시 얘기한다. 아닌가? 아니요, 확실하지 않은데 또 행사수술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다니까. 그래서 제 지인이 그랬어요. 저 멘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저는 예, 그분한테 많이 멘토링을 받아요. 근데 저한테 이거 할 때 저기 대본처럼 좀 저기를 좀 작성을 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어떻냐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냥 무대뽀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맞을지 아직 몰라요. 왜냐면 하는 건 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수해야죠. 좀 모자르고 설령 이러다가 약간의 어머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 하는 좀 유쾌하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그것도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니까 그죠? 그 정도는 제가 감안할게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또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를 부족한 스스로를 계속 배워갈지도 제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거를 애써 감추고 자꾸 포장을 하기보다는 그냥 진솔한 모습으로 부족해도 그냥 또 제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된 마음으로 아빠 된 마음으로 또 뿌듯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제가 뭐 잘난 게 없는데 제가 잘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건 있죠. 상담은 많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상담으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거는 확실히 있죠. 근데 그거 외에 또 이렇게 익숙치 않은 것을 또 익숙해가는 과정. 제가 타로 상담 처음 배울 때요. 정말 멍청해서 진짜 못했어요. 제가 같은 동기 선후배들 중에서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래도 난 이게 궁금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웠을 때는 혼자 연구하는 거죠. 당신들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 아니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천사의 속삭임처럼 이거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탐구하고 탐색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탐구하고 탐색하는 방식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강의에서 그거 들었어요. 잘 짜여진 강의보다요, 저처럼 엉성하고 못하는 강의가 집중력을 더 집중시킨대요. 왜?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집중하다 보면요, 더 많이 기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험 결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 협력해요. 부족한 거 알아서 좀 들어주시고.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마음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저 오늘도 주사 맞고 약 먹고 정말 자고 싶은 유혹을 엄청나게 버티고 하면서 겨우 찍는 거예요. 그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아마 이게 익숙해질 쯤이면 아프다는 소리 쏙 들어가고 아마 맨날 이렇게 주책 떨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저에게 주는 조언을 하나 볼게요. 와, 좋다. 손을 내밀다. 그렇죠. 와, 어제 카드 해석하면서 이 내용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아침에 아니라 출근 시간에 시작하면서 보충했는데, 타인이 당신을 도우도록 손을 내밀어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돕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돕도록 내어주세요. 근데 오늘 지금 그게 나왔어요. 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엉터리를 해도 좀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팔을 열어라. 오픈 마인드. 손을 내밀다. 타로 카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자아는 방어막을 세우고 있다. 그쵸? 저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냥 제 부족한 거 들키기 싫고 얘기도 듣기 싫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나 욕먹기 싫어서 나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약간 좀 지금도 그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좀 더 오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력을 덜 한다거나 제 부족한 거를 알면서 외면하고 숨기려고만 하고 포장하는 거는 못했어요. 어차피 저는 그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숨기려고 하고 들키기 싫어서 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억누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게 나도 답답하고 옆도 답답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철수해야 할 격군이 있다고 믿지만 당신의 영혼은 방어할 그들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뭐냐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작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를 도와주려는 건지 나를 해하려는 건지. 근데 열린 마음을 가졌다면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이러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볼 수 있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좀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억눌렀다가 이상행동으로 위험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서 한번 인용할게요. 유유상종이라고. 열린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지 않을까요? 만일 하나에 내가 그러고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다거나 당한다거나 했을 때는요, 전 그냥 그래요. 그래도 내가 뭔가 그랬겠지. 아니면 뭔가 또 이것을 배워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 왜냐면 우리는 괜히 겪는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크게 겪어야 될 것을 미리 뗐지 하고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제가 아시는 그 마사지 저 해주셨던 원장님이 꿈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손발을 그렇게 때리더래. 손을 그렇게 때렸대. 손바닥을 자로 때렸대나? 왜 이렇게 때리냐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불을 털었대요. 근데 그때가 애기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이불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 저도 털어보는데 좀 떨어뜨릴 것 같아서 잘 못 털거든요. 그래서 전 청소기 샀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고 산후풍이 온 거예요. 그 삭신이 다 쑤시는 거죠. 그 산후풍이 되게 기분 나쁘게 아프거든요. 그 때 되면 계속 아프고. 하여튼간 뭐 그랬대요. 그게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꿈이지만 꿈 말고 현실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내가 진심을 다했음에도 누군가 뭔가 트러블이 있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더 큰 것을 대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이 완벽한가요? 절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함이 또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은연중에 뭔가 민폐를 끼쳤나 보다. 그건 민폐죠. 예, 뭔가 잘못한. 저는 이건 이래요. 지금 제 동영상 보면서, 안 보면 되긴 하겠지만, 또 괜히 보면서, 아, 짜증나. 왜 이렇게 말을 막 횡설수설 왔다 갔다 해? 해줄 거면 좀 해주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불쾌함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모두 잘못하고 사니까 한 번씩 좀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열린 마음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이 말하는데 뭐 이렇게 또 돌아왔는지. 네, 일단은 그렇게 오늘 제 말을 조금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반가웠습니다.